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막 일하기 시작한 병아리 간호사 널스 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민을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민 비자 타임라인 공유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선 미국 간호사가 된 계기는요. 저는 간호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미국 간호사를 염두해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가 받는 사회적 대우나 일의 강도, 월급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저는 수능 성적에 맞춰서 간호학과를 간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간호학과를 갈 거라고는 평생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야 간호학과를 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학교 생활도 엄청 힘들었고 공부량 실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찌저찌 졸업을 하고 대학병원에 신규로 들어갔는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어요. 신규로서 능력 부족, 그리고 그에 대한 태움으로 엄청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저의 미국 간호사 준비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임상 경력 채우기였습니다. 보통 임상에서 2, 3년의 경력이 있는 게 좋다고 해서 그것을 채우고 미국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근데 그 2, 3년이 말이 2, 3년이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임상 경력을 어디서 얼마나 어떤 식으로 했는지, 태움은 어땠는지, 사실 태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진짜 많은데요. 저는 살면서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저보다 태움을 더 당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경력 미니멈을 채우고 다이렉트 회사를 위주로 면접을 보기 시작했고 잡오퍼 레터도 받았지만 이 모든 이민 서류는 영어 점수 확보 후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서 사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이유로 이민을 진행하지 않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민을 다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앵클렉스는 첫 번째 병원을 그만두고서 바로 땄기 때문에 미국 간호사 면허는 그것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을 진행하지 않다가 이민을 준비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여러 회사를 컨택하기 전에 영어 점수를 먼저 만들어 놔야겠다 생각해서 IELTS 점수를 만들어 놓고 비자 스크린 진행을 시작한 후에 에이전시를 컨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임상에서 근무하면서 영어 점수를 만드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번, 5번 정도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스피킹 점수가 계속 6.5점이 나와가지고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준비할 때는 IELTS 아니면 토플만 가능해서 이 시험비로도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원하시면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에이전시 컨택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시 컨택트. 우선 미국 간호사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시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민을 위해서는 간호사는 EB3 비자로 진행합니다. 저 역시 그 비자로 진행했는데요. 우선 한국 회사는 스킵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고 한국 회사에 지불할 돈이면 미국에서 차를 사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다이렉트 하이어 아니면 다이렉트 스태핑 에이전시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 다이렉트 스태핑 에이전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태핑 에이전시는 보통 I-140 전에 prevailing wage 같은 관한 서류를 이미 다 승인을 받아 놓아서 진행이 빠르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능한 빨리 미국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스태핑 에이전시 위주로 그 중에서도 저는 이미 영어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에이전시에 컨택할 때는 프리미엄 프로세스를 진행해주는 에이전시 위주로 계약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다이렉트 스태핑 에이전시들은 구글에서 International Nurse Green Card Sponsor 이걸로 검색해서 나오는 회사를 5개에서 8개 정도 컨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이 제시하는 이 베이스 페이, 그 기본급은 엄청 낮았어요. 그들이 말했을 때는 그들의 베이스 페이, 그 기본급이 이게 말 그대로 최소고 보통은 이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는데요. 사실 계약서에 베이스 페이라고 금액이 딱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면 이것보다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만큼 딱 그 최소 금액을 저한테 월급 주급으로 준다고 해서 위법인 건 아니잖아요. 계약서에 준 것만큼인데. 그래서 그들은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거를 믿을 순 없었어요. 믿어서도 안 되고 더 주면 좋은 거겠지만 그거는 가능성이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제외했고요. 듣지는 않았고요. 우선 베이스 페이가 높은 곳 그리고 리임버스먼트를 해주는가. 이 리임버스먼트가 뭐냐면 이 엔클렉스나 비자 스크린 아니면은 그 엔클렉스 서류 준비하는데 아니면 엔클렉스 시험 보는데 숙소 아니면 외국 가서 봤으면은 외국 간 숙소 말고도 비행기표 이런 거를 다 제공해 주는지 그거를 제가 쓴 그 과정에서 쓴 돈을 다시 다 돌려주는 거를 리임버스먼트라고 합니다. 이 에이전시가 리임버스먼트를 해주는가 그리고 사인온 보너스가 있는가. 이 사인온 보너스는 그냥 계약 축하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했을 때 계약을 하면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사인온 그 회사가 저한테 사인온 보너스가 있는가 그리고 이민 접수 과정에서 그 이민 비자를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는가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계약 파기금은 얼마나 되는가 등을 고려했습니다. 저는 8개 정도 에이전시 면접을 보았고 이 면접은 보통 화상이나 전화로 진행합니다. 대부분 합격을 받았고요. 그 합격하고 나서 이제 계약서를 보내주거든요. 그 계약서를 보내주면 거기에 그때서야 이제 시급 같은 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받고서 이제 제가 다 결정을 한 거고요. 제가 고른 에이전시는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에이전시를 택한 이유는 그나마 스태핑 에이전시 중에서는 기본급이 가장 높았고 사인온 보너스도 있었고 이 사인온 보너스의 금액도 제일 높았고요. 리임버스먼트도 해주고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진행을 해주고 그것도 회사 돈으로 진행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 에이전시를 고른 걸로 기억해요. 이민 과정에서 저는 아무 돈이 들지 않았고 미국행 편도 비행기, 첫 달 렌트 등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른 에이전시는 계약 기간이 더 길거나 아니면 지금 제 에이전시랑 같았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면 제 에이전시보다 계약 기간이 짧은 에이전시였던 경우에는 이민 비자 수속을 할 때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에이전시였습니다. 그것도 5,000불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에이전시가 많았어요. 그리고 에이전시 면접을 봤을 때 보통 에이전시 면접 중에 꼭 나오는 거는 자기 소개를 해봐라 이런 질문이었고요. 대부분 이게 진짜 자기 소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임상 경력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험해본 환자 케이스 그리고 또 질문은 어떤 간호술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약 위주로 사용하는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타임라인, 이민비자 타임라인인데요. 22년 5월에 다이렉트 스태핑 에이전시에 사인을 했고요.
6월 20일 날 I-140 제출하고 6월 30일 날 I-140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7월 15일 날 그 DS로 케이스가 보내졌다고 그 상태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8월 11일 날 P3 레터 받았습니다. 그 P3 레터 받고서 제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끌고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0월 20일 날 DS 260을 제출했고요. 거의 한 2달 정도 뒤죠. 만약에 제가 바로바로 처리했으면은 2달은 더 빨리 비자를 받았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인터넷의 사례들을 보면은 저만큼 2달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제출했을 때는 저보다 이민 비자를 2달 정도 일찍 받은 케이스도 봤고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고요. 선생님들 우리나라는 birth certificate이 없기 때문에 꼭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내야 돼요. 저는 둘 중에 하나만 내가지고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고요. 그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뒤에 다음날에 바로 제출했고 2022년 11월 18일 날 다큐멘트 퀄리파이드 메일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다려서 23년 3월 4일에 P4 레터를 받고 23년 4월 달에 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민 비자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이민 비자를 받은 날인 4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고요. 6월 말쯤에 출국하였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다이렉트 하이어를 추천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저도 사실 시간만 많았으면은 다이렉트 하이어 진행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빨리 미국에 오고 싶었고 지금 문호가 닫힌 마당에 제가 내린 결정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사인하고 1년도 안 돼서 비자를 받고 1년 후에 출국을 했으니까요. 다이렉트 에이전시의 안 좋은 점은 낮은 시급, 그리고 보통 시프트 디퍼런셜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 시프트 디퍼런셜이란 데이랑 나이트의 나이트가 더 시프트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돈을 주지 않는 것. 그러고 휴일, 주말, 토요일 그런 다른 수당이 없다는 거고요. 병원 소속이 아니고 파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공하는 좋은 베네핏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였을 때 자기가 미국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이렉트 에이전시랑 맨 처음에 사인했을 때는 미국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영주권 진행 과정 중에서 병원 인터뷰를 통해서 합격을 하면 그때 이제 아는 거죠. 나는 이 병원에 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겠구나. 추후 병원 인터뷰를 통해서 결정된다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파기금이 다이렉트 하이어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각자 사정에 맞게 알아보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민 수속의 빠른 진행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지원, 사인온 보너스라든지 리임버스먼트, 첫 달 렌트비, 편도 비행기표 등등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다이렉트 하이어에서 제가 방금 말한 거를 제공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경력 간호사는 6주에서 3개월, 인터내셔널 널스는 3개월에서 6개월. 이건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일할 병원 그리고 에이전시에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다시 신규 생활을 시작한 셈이라서 어벙벙하고 떨리고 많이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의 유튜브에 일상생활이나 병원 이야기, 그리고 병원 이야기 말고도 기록용 브이로그 등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좋은 하루 되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